안녕하십니까.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약국의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을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회수할 수 있는 범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나 또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 그다음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시간이 남으면 약화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특약을 작성을 했었고, 계약갱신 없이 한 10년 동안 약국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약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약국 운영하겠으니 그냥 나가라. 이런 경우에 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이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금의 개념부터 봐볼까요? 권리금의 개념은 상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즉 시설 권리금에 해당하죠. 권리금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영업시설 비품에 해당하는 시설 권리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에 관한 영업 권리금, 또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인 바닥 권리금, 이 세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 이용 대가로서 보통 아래 나온 바와 같이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권리금을 보통 이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나올 때 난 받고 나오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상인법에서는 그 권리금을 곧바로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임차인은 어디서 권리금을 회수하냐면, 다른 자기한테 권리금을 주기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임대인은 그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수하는 것을. 그래서 근데 이 방해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못 받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외적으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직접 지급했어요. 직접 지급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는 내가 그 권리금 나한테 반환하겠다라고 만약 약정을 한 경우가 있다 치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네, 이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뭐냐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 사호가 나와 있는 내용이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이 안 돼 버리게 되면은 권리금을 상대방에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절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방해 행위는 실제로는 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위에 있는 뭐 1호, 2호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규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야 나한테 권리금 줘 라고 요청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도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신규 임차인한테 너 권리금 주지 마, 기존 임차인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도 방해가 되는 거고요.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3호가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월 1,000만 원이라고 임대차 조건이었는데, 얘가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딱 왔더니 갑자기 보증금 2억에 월세 200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그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그렇게 원래 지급하기로 했었던 이유가 종전 임대차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현저히 고액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제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사님들 많이 여쭤보는 게 현저히 고액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근데 사실 이것은 뭐 그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요. 뭐 대략 예컨대 한 50% 이렇게 인상했다 친다면은 현재 인상한 게 될 겁니다. 근데 한 5%? 이 정도라면 현재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15%, 20% 있잖아요. 요 사이면은 이제 다소 애매한 이제 영역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그때의 어떤 사정이 있잖아요.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뭐 약국으로 치면은 약국의 뭐 조제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조제료가 갑자기 뭐 의원이 새로 뭐 입점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약국이 잘 돼. 이렇다 좀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 이게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사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없이라고 했는데 그 정당한 사유를 이제 아래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면, 신규 임차인이 얘가 임대인은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얘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 얘가 의무를 위반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3호예요, 3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보시면은, 자, 이 점포를 영리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뭐 동창회 사무실 같은 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국으로 쓴 게 아니라 한동안 놀린 건물 있잖아요. 내전 공실로 뒀다든지.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동안 실제로 차임은 계속 지급하면서도 여기서 영리 활동을 안 했어요. 그 점포에서.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설교통부에서는 요거의 의미를 과거가 아니라 장래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여기서 주어도 바뀌는 거예요.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솔직히 좀 이 문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야, 너 나가. 나 여기 그 임대 안 줄 거야. 라고, 그 영리 목적으로 안 쓸 거야. 라고 해놓고서, 그럼 1년 6개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나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건 과거에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있잖아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있거든요. 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에요. 3기의 차임액이라고 하는 것은 3달치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 30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있잖아요. 연체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씩 밀리고 100만 원 밀리고 100만 원 밀리고 10번 밀렸다 칠지라도 연체한 총액이 3달치 월세가 아니라고 친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전에 3달에서 연체한 적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요. 다 제때 이제 나중에 뒤늦게 다 변제를 했어요. 그 이후에 연체한 적이 없다 칠지라도 3번 연체한 적 사실이 있었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4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그 동의를 얻어서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꼭 그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한다는 서명 날인을 받아주시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7호를 한번 보실까요? 7호. 이게 뭐냐면은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 쫓아내려고, 야, 건물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해야 되겠어. 내지는
우리 뭐 재건축해야 되겠으니 너 나가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핑계 삼아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자, 철거나 재건축도 실제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가오에서 뭐라고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언제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고 철거를 할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그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우려, 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뭐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권리금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을 작성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보통 이제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의 특약들 작성할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약정에 따르면은 나는 권리금을 이제 회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상인법에서는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있잖아요. 약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저러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따로 특약으로 불리하게 약정한 것들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특약은 상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 있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요구하면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써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예. 다음으로 반대로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특약을 쓴 경우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이 말은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한 말은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전 임차인한테 지급했던 권리금 1억을 임대인이 보장한다는 의미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은 이것은 임차인이 다른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은 내가 걔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네가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그 본인이 직접 실제로 권리금 계약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 이 권리금 조항은 실제로 상인법에서 적용 범위를 뭐 정하고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 보호하려고 환산보증금이 뭐 9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이 아무리 많고 월 차임이 크거나 또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개정 법률이 시행이 언제 됐어요? 2015년 5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존속 중이거나 그 이후에 새로 체결된 계약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현재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인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임대인이 약사인데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너 비껴줘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규정일 뿐이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도 임대인이 직접 그 점포를 운영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예. 그 다음에 이게 그 권리금 회수 조항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아주 크게 시끄러웠어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예전에는 5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 년 전에 이제 10년으로 또 연장이 됐었는데,
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진짜 오래된 오랫동안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많이 쟁점이 됐었고, 실제로 하급심 지방법원에서 어디는 그래도 보호해줘야 된다. 어떤 곳은 야 그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 없다. 이미 충분하게 임대차 기간이 보장됐으니까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뭐 더 추가적으로 보호를 해주냐 하면서 이런 그 판례들이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한 2, 3년 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를 5년이 지났더라도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러저런 근거로 해서 결국 대법원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5년을 초과하거나 10년을 초과했더라도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최소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어요. 이 경우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손해배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그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있잖아요.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객관적으로 지금 뭐 시세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감정을 하게 된다. 감정평가사가 해당 점포 약국의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추세, 월세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권리금을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있잖아요. 감정평가 금액하고 이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있잖아요.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이 두 약사님들 사이에 체결한 권리금보다 좀 더 낮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둘 중에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은 좀 높게 책정할수록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높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차인이 자기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고 들어왔었을 때 예전에 5억을 주고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나갈 때 신규 임차인한테 못 받을 돈이 5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손해배상 금액에서도 산정할 때 종전에 얼마를 지급하고 들어왔는지는 좀 참작 사유는 돼요.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참작 사유는 되지만 그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기가 들어올 때는 권리금 한 푼도 안 주고 들어왔을지라도 그 약국의 영업 가치가 높아졌다 치면은 또 더 높게 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그다음 뭐 예외적으로는 이 손해배상액을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 칠지라도 뭐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했었고 월세도 그 사이 한 번도 안 올려고 하면 좀 손해배상 금액을 이렇게 좀 깎아주는 경우 있잖아요.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내가 회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임대인한테 나 이러저러하게 권리금 계약 체결을 예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예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약 기간이 2년이 더 남았어. 그런데도 나는 약국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때 있잖아요. 신규 임차인 구했어. 권리금 계약 체결했어. 임대인한테 저 나갈 때 예하고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때는 실제로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협조를 얻어야 되겠구나.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이 이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차가 이번 2월 15일, 2020년 2월 15일에 만료가 됐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안 한 거예요. 주선을 안 해놓고서 이제 종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뭐 3월달 가가지고 권리금 계약 체결을 하고 얘랑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들은 이미 기간을 도과해 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차에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 임차인한테 중요한 부분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월세랑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정보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임대인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알고 보면 너 순전히 가장 임차인 아니냐. 실제로는 얘 들어와서 약국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애인데 너 그냥 권리금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세운 것 아니냐라고 시비는 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꼭 계약금을 받아야 돼요. 이 임대인이 야 분명히 이거 가봤자 거절할 게 좀 뻔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그냥 계약금도 안 받고 대충 아는 사람하고 대충 권리금 계약 체결해 놓고서 얘랑 해주세요 하면 얘가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도 최소한 받고 그다음에 그 신규 임차인이 이게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라고 하는 사실 있잖아요. 약국 그냥 약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약사 면허증, 뭐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첨부해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력이 있는 사람 약사 계약을 체결했으니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앞에 보시면은 근데 임대인이 분명하게 나는 네가 누구를 데려오든지 그 임차인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굳이 그 경우에까지 새로 그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가지고 주선해서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가 약국할 테니 넌 나가라 라고 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명도소송과 관계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끝났어요. 5년이 됐든 10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더 하고 싶어, 약국을. 잘 돼. 그러면은 이 경우에 명도소송 하게 되잖아요. 명도소송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 이제 나 권리금 회수기에 얘가 보장 안 해서 손해배상 해주세요라는 소송을 맞소송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상 소송이 지연이 되거든요. 감정평가하고 하는데 소송 기간이 더 도화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명도소송을 들어왔었을 때 더 오래 있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 약국에서 좀이라도 더 약국 영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권리금 소송을 이제 반소로 제기해가지고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맞불을 놓는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계약서 같은 경우 작성하실 때, 예,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보시면은 여기에 상가금을 보통 업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유념하시고요. 또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 차임 있잖아요. 또 관리비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들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념해서 볼 부분이 보통 그 약국 같은 경우 뭐 자동 조제기라든지 뭐 비싼 피품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피품들 있잖아요. 실제로 종전 양도인이 가지고 갈 것과 양수인이 양수 받을 것 있잖아요. 이런 목록들을 다 이렇게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무형의 재산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들 있잖아요. 환자들 정보 이런 것들 넘길 건지 말 것인지도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니까 무효. 이것은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10년 됐으면은 그 어떤 경우 10년 이상 계약갱신 요구는 안 해주니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할 수는 있다. 기회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약사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했고요. 이 경우에 그럼 약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는 신규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물색에서 계약처를 요구하고 그래서 들어주면 거기서 이제 신규 임차인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은 임대인한테 앞에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